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병태, 이준석 이놈들 사전선거 조작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부끄럽답니다. 자기가. 예. 정규재가 부끄럽대요. 아휴, 사람들 수준 너무 낮아. 이런 거겠죠. 대명천지에 무슨 사건 조작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문재인이는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선거 조작할 애들이 아니야. 이러고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이 대가빨이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지 내가 알지도 모르겠는데 유승민 때문에 얘가 올라오는 거죠. 유승민 완전히 이거 꼬붕이죠. 얘는요. 이런 말하는 거 보세요. 사전투표 부정방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정신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놈이 뭐를 안다고 떠들어댑니까? 얘는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유승민 덕분에 뭔가 이상하게 그 경력이 부풀려졌어요. 거품이 많아요. 실제로 얘가 뭘 해서 돈 벌고 먹고 살았는지 그동안의 세금은 얼마나 납부했는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병태 이런 놈들이 사전선거 조작 없다 이러고 문재인을 싸고서 기쁨조 역할을 하니까 그 정규재 방송 밑에 댓글에 이런 분들이 달았어요. 이인숙님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정규재는. 왜냐하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박미홍님, 정규재 이분도 참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네요. 칼킴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규재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봤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친중하는 놈들이다. 이놈들은 중국을 욕하지 않습니다. 정규재도 그렇고 김진도 그렇고 조갑재도 그렇고 복고일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을 시간만 나면은 씹어대는 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늘 비하해서 장사꾼이라고 비아냥댑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난을 하는 논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그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복고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덕적 권위가 상실했으니까 하야하라고 떠들어댔던 놈이 거짓말 선동을 믿었던 복고일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한 번도 시비를 털지 않습니다.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도 한 번도 도덕적 권위를 논하지 않는 것이 복고일입니다. 요놈들 주로 특징이 친중. 두 번째 특징은 사기 탄핵파랑 친하다라는 거죠. 유승민, 김무성이랑 친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놈들은 통합당에 대해서 자아 비판 안 합니다. 통합당이 이번 선거 진 거에 대해서 통합당 비판 전혀 안 해요. 뭘 잘못했는지. 특히 황교안의 무능에 대해서 이놈들은 지금 선거 이후에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180석 이거 얻은 거에 대해서 이거 독재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196석 되면 이거 개헌선까지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말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개헌해서 독재할 거라는 그런 염려를 더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우파에서 사전투표 부정이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앞잡이가 되어서 우파를 공격하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의 특징은 광주 5.18 폭동을 인정 안 합니다.
광주 5.18의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놈들이 바로 정규재, 조갑재, 김진, 이병태, 이준석 이런 놈이죠. 자, 이준석 이놈 보세요. 김제동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수 우파를 엿먹이고 다니는 놈입니다. 보수 원로마저 비난을 했다. 5.18 망언은 역사 왜곡이다. 이것을 이놈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뭘 한 것도 없는 놈이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입만 터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현재 태극기 애국 세력을 부정하는 놈들도 바로 요런 놈들이죠. 예. 이런 놈들이 지금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그 문재인 쪽에 서서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는 놈들이다. 조원진이 뭐를 하냐, 이거 맨날 서울역 모여가지고 태극기 들고 행진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밥 처먹고 토요일 날 그거 하는 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평일 날은 이런 거 법률 투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비 받아가지고, 당원들의 당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억 원, 3억 원씩 당비 받아가지고 도대체 월, 화, 수, 목, 금은 뭐 하냔 말이야, 도대체. 2년 전에 내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조원진이 말 듣고 대한애국당이 이거 투쟁했으면 요번에 선거 뒤바뀌고 문재인 끌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조원진 얘기만 하면은 발끈발끈하는 족바들이 있는데 좀 귓구녕 좀 열고 들으세요. QR코드가 잘못됐고 사전투표용지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180석 먹은 거고 이거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2년 전에 내가 QR코드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고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도 계속 조원진이 뭘 잘했는데 조원진만한 사람 없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조원진만한 사람 없지. 중국 시진핑이를 8번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조원진만한 사람 없어요. 시진핑은 8번씩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만났잖아. 2번이나 미국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잖아. 빠꾸 맞았잖아. 조원진만한 사람 없지. QR코드 2년 전에 문제 있다라고 이거 가지고 법률 투쟁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귓구녕 닫고 안 들은 조원진만한 사람 없지. 어디 있어. 자꾸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꾸 애타게 2년 전에 이거 QR코드 문제 해결했으면 지금 우리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지금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원진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법률을 가지고 문재인과 안 싸우는 거야. 맨날 길거리에서 마이크나 잡고 떠들어대고. 그게 뭘 바꾸는데, 응? 괜히 애꿎은 그 선량한, 훌륭한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맨날 그냥 오고 가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파 가치를 세울 때 5.18 무장폭동을 옹호하는 놈들은 우파 아니다. 이놈들은 다 좌파다라고 우리가 이놈들을 까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제 같은 방송은 이거는 가짜 방송하고 전부 구독 취소해야 돼요. 5.18 무장폭동 인정하는 거, 5.18 정신 떠드는데 홍준표, 빠돌이, 빠순이 하는 우파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전부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 사기 탄핵파 얘들 다 축출해내야 됩니다. 조원진도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얻은 거 없잖아. 무능하다는 거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조원진도 좀 이선 후퇴 좀 해. 너 좀 막 앉아가지고 맨날 거기서 뭐 할 건데 네가 3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는데 문재인만 더 힘이 세지잖아. 저는 조원진은 반드시 이선 후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려는 사람들은 애국운동하지 마세요. 자기가 평상시에 태극기 들고 다니다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나가려고 뭐 하고 그러려면은 애국운동하지 마세요. 응?
차라리 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당 활동이나 하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 태극기 시민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연합을 하셔서 우파 가치를 확립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해서 이게 움직여야지. 지금 미래통합당은 꼬라지를 보니까 이번에 이 선거 부정 이거 눈 감고 그냥 갈 태세입니다. 이거 그냥 이 사전선거 부정선거라고 해결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 덮고서 또 그냥 넘어가면 2년 뒤에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하나만 합니다. 미래통합당 믿을 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된 태극기 이렇게 뭐 연합 세력이 강력하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태극기 운동을 이제 지나간 거와 다르게 좀 더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태극기 운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세력들도 그저 그런데 미래통합당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러면 홍준표가 또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련을 버리세요. 정말 대한민국 미련 버리세요. 뭐 정당 하는 사람들 후원금 같은 거 내지 마세요. 그냥 돈 가지고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 있으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길 가십시오. 미련 갖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조은진이 뭔가 해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조은진이 태극기 세력 연합도 못 이뤘잖아요. 홍문종이 받아들였다가 홍문종하고 찢어졌죠. 김문수 받아들였다가 김문수 찢어졌죠. 그거 조은진이 포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은진 빨지 마세요. 족바들. 예? 조은진 아니면은 무슨 대한애국당, 뭐 우리공화당 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공화당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무슨 뭐 교주 모시듯이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조은진을 죽여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으면 그 길을 따라야 돼요. 제가 불교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도를 닦는데 도에 방해가 되면 부처가 앞에 막아서 방해를 하면 부처를 죽여라. 저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얘기라고 봐요. 조은진을 교주로 모시지 마십시오. 조은진은요, 자비심이 없고 선량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애국 우파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국 우파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태극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 우파의 사람들이 이 애국심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난주 4월 15일 총선에서 저렇게 패했을 때 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슬픈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겨울날 밤에 소녀가 호롱불을 들고 가다가 집으로 가는데 집 대문 앞 모퉁이에 참새가 떨어져 가지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소녀가 그 호롱불로 그 참새를 따뜻하게 데워줘서 그 참새 보러 살아나라고 마음속에 애타하면서 그 소녀가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보면 자비심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길을 내려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 추운 눈 덮인 산을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는데 도중에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업고 가다가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은 이거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래서 처음에는 그 다리 부러진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길을 내려갑니다. 몇 발자국 내려가다가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저 불쌍한 사람을 이 추운 겨울 눈 덮인 산에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을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서 그 눈 덮인 비탈길을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한 발자국씩 걸었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이 온몸을 타고 흐른 겁니다. 그 뜨거운 몸 때문에, 그 뜨겁게 흘러진 땀 때문에 그 추운 겨울산 눈 덮인 산을 내려올 때 따뜻하게 내려와서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태극기를 가진 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조원지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이 사기탄핵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놈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김무성 눈치나 보고 유승민 눈치나 보고 중국 시진핑 명령이나 따라서 하는 개자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되면 뭐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서신을 발표하셨을 때 그 옥중서신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그 편지에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 고통 속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던 미래통합당에 다 가서 힘을 합쳐주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렇게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봤을 때. 우리의 새로운 태극기 애국운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 여러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염정숙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백경님 맞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 자비의 마음이 국민들 선거의 여왕 만들어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정은하님 감사합니다. 네, 김재선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도 사랑하고요. 다른 종교, 불교를 믿으신 분들도 존경합니다. 저는 그 종교의 근본 정신은 무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렇고, 기독교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독교의 그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바라는, 기독교 세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저기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몇백억 원인가 몇천억 원인가 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몇백억 원 나가는 그 건물 가진 교회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몇백억 원이나 되는 커다란 대형 교회를 가진 대한민국에 왜 빨갱이들이 이렇게 더 넘쳐나고 빨갱이들이 지 멋대로 행동을 하고 다니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빨갱이들을 키우는 거냐. 아니면 대형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냐. 무슨 관계가 있냐 없냐.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2시에 여러분들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는 기온이 좀 내려가서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정말 몸 따뜻하게 하시고, 목이 간질간질 하시거나 하면은 뜨거운 핫팩 같은 걸로 목을 지져주시고요. 가슴에 통증이 있으시면 뜨거운 걸로 가슴을 문질러 주세요. 이 염증은 열기를 싫어한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조끼 같은 거 입으셔서 등 따뜻하게 하시고, 목도리도 하셔서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